크리스마스까지 9밤 멕시코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마리홀 에츠 오로라 라바스티다 글, 마리홀 에츠 그림, 최리을 옮김, 비룡소 출판사. 읽어볼게요. 크리스마스까지 9밤 멕시코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셋시도 그걸 알았지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셋시는 엄마와 이모들이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파티인 포사다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 걸 들었어요. 크리스마스 9밤 전부터는 매일 밤 각각 다른 집에서 포사다가 열린답니다. 셋시 엄마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 첫 번째 포사다를 열자. 셋시는 지금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포사다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랐어.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됐잖아. 셋시는 자기가 포사다를 하게 된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피나타를 갖게 되나요? 셋시가 물었어요. 셋시는 공장 앞에 쭉 걸려있는 아주 멋진 피나타 인형들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셋시는 피냐타가 점토 항아리에다 종이를 붙여 만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진짜 살아있는 동물처럼 보이곤 했지요. 피냐타 없는 포사다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마틸데 이모가 셋시의 앙증맞게 묶은 머리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서 웃었습니다. 나한테 정말 피냐타 인형이 생기는 거예요? 셋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기다려보렴. 셋시 엄마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셋시의 큰오빠 살바도르는 학교 가는 길에 셋시를 유치원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셋시는 넓은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고 둥글게 돌며 춤을 추다가 그림을 그렸지요. 정오가 되자 선생님은 아이들이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뛰어가기 전에 반 아이들 모두를 후추나무 아래로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쁜 사탕을 주면서 작별 인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유치원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살바도르는 셋시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면서 외쳤어요. 만세 만세, 이제 2월까지는 학교에 안 가도 돼. 살바도르는 방학이 되자 행복했지요. 이제 친구들과 야구도 할 수 있고 할머니 방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기타를 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셋시는 슬펐어요. 셋시는 유치원 가는 것을 좋아했고 크리스마스 포사다를 기다리는 동안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얼마를 기다려야 하지? 셋시는 살바도르에게 물었어요. 뭘 기다리는데? 살바도르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열릴 포사다 말이야. 셋시가 말했어요. 포사다를 시작하려면 아직 29밤이나 남았어. 살바도르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구들이 아직 자고 있을 때 셋시는 하녀 마리아가 집 앞의 길을 청소하는 걸 내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이 내 포사다가 있는 날이야. 셋시가 물었습니다. 아직 아니란다, 셋시야. 마리아가 웃었어요. 잠시 후 셋시는 마리아와 함께 나이든 두 아주머니가 또띠아를 팔고 있는 거리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반죽을 손바닥 사이에 끼고 착착 때리기도 하고 뜨거운 철판 위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다른 어린 하녀들은 이미 만들어진 또띠아를 샀지만 마리아는 또띠아 반죽만 조금 샀을 뿐입니다. 마리아는 직접 또띠아를 구울 줄 알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금 전 지나온 길모퉁이로 돌아와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마리아는 셋시 아빠가 읽을 아침 신문을 샀어요.
아침 식사 후 아빠가 사무실에 나가실 때 세시는 문 앞까지 달려가 아빠 볼에 뽀뽀하며 인사했답니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더운 물로 아기를 씻기는 걸 보았어요. 아기에게 옷을 입힐 때 엄마가 세시더러 아기를 잠깐 잡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아기를 데려가 재우려고 작은 침대에 눕혔습니다. 나도 같이 갈래요. 세시는 시장에 갈 채비를 하고 있는 엄마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안 돼, 세시. 넌 시장에 가기에는 아직 어리단다. 그래서 세시는 가장 아끼는 인형 가비나와 함께 놀려고 가비나를 안고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시장에 데려가려고 하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갈 거야. 가비나, 내가 너도 시장에 데려가 줄게. 너도 시장에 가보고 싶지? 세시는 헐렁해져 있는 가비나의 고개가 응 하고 끄덕이도록 인형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엄마가 나가자 세시는 문가에 앉아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어요. 멋진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너무 가난해서 맨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노인은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요. 그런가 하면 마을에 사는 두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은 채 시장에 내다 팔 꽃들을 팔에 가득 안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우유장수는 작은 집마차를 끌고 와서 담벼락 뒤에 섰지요. 세시는 거기를 볼 수 없었지만 우유장수가 누르는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밖으로 뛰어나가 우유를 3병 샀어요. 그리고 나서 바구니와 빗자루를 파는 사람과 새 장수가 왔습니다. 내 새들은 어디 갔을까? 세시는 생각하다가 앞마당으로 뛰어갔어요. 만약 새들이 밖으로 나와 있다면 새들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새들은 마침 앞마당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시 집 앞마당과 이웃집 앞마당 사이에 있는 담장 위에 이웃집의 꼬리 없는 큰 고양이가 보였어요. 마리아, 마리아, 고양이가 내 새들을 잡으려고 해. 세시가 소리쳤어요. 마리아는 얼른 마당에 나와 세 장을 부엌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일요일에 마리아는 시골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시의 가족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린 후 공원에 갔어요. 세시는 분수와 온갖 꽃들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것은 호수의 오리들이었어요. 세시는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그리고 오리들에게 줄 과자를 가지고 물가로 뛰어내려가서 오리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포사다를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아마 피냐타 인형도 갖게 될걸. 다음날 낮잠 잘 시간이 되었을 때 세시는 오리들을 생각했어요. 내가 오리라면 좋을 텐데 내가 물 위에 앉아있는 오리라면 궁금해 어떤 기분일까? 세시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뛰어갔어요. 세시는 욕조에 물을 반쯤 채웠지요. 그리고 옷을 벗고 욕조에 들어갔습니다. 세시는 숨이 콱 막혔어요. 물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멎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도 세시는 욕조에 앉아 깨끗거리며 오리 울음소리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가 덜덜 떨려서 어린 여자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가 났을 뿐이었지요. 오리가 되는 것은 조금도 재미있지 않았습니다. 세시, 세시, 무슨 일이니? 어디 있니? 엄마가 부엌에서 뛰어나오면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욕실로 들어와 새파랗게 질린 세시를 보고 말했지요. 세상에 세시,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 있다니. 엄마는 세시를 안아 욕조 밖으로 꺼내
커다란 목욕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어요. 목욕을 하기 전에 엄마가 늘 난방장치를 켜고 물을 따뜻하게 데운다는 걸 모르니? 난 목욕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오리가 되고 싶었어요. 세시는 이렇게 말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오, 세시 우리 아가야. 너를 나무라는 게 아니야. 엄마가 좀 놀라서 그랬단다. 네가 감기 걸릴까 봐 걱정이구나. 엄마는 세시를 다정하게 껴안아주면서 말했어요. 세시는 따뜻한 옷을 입고 앞마당 햇볕 아래 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슬펐지요. 세시는 오리들이 얼마나 추울까 생각하니 그 불쌍한 오리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리를 따라 하다가 이만하기 다행이네요. 세시야, 종치는 사람이 왔다. 서두르면 함께 갈 수 있어. 마리아가 쓰레기통으로 뛰어가면서 세시를 불렀어요. 하녀들은 길모퉁이에 모여 쓰레기차를 기다렸습니다. 하녀들에게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지요. 하녀들이 웃으면서 세시의 뺨을 살짝 꼬집었어요. 그리고 세시의 첫 번째 포사다에 대해 물어보자 세시는 불쌍한 오리들은 어느새 잊었습니다. 세시야, 어떤 피냐타 인형을 갖고 싶니? 한 하녀가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걸 갖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세시가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세시의 엄마는 다른 날보다 일찍 머리를 빗겨주려고 세시를 불렀습니다. 세시야,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이 있단다. 그게 뭔지 알아맞힐 수 있겠니? 세시는 새 인형이나 새 옷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둘 다 아니었어요. 다시 알아맞혀봐. 엄마가 말했지요. 혹시 피냐타 인형인가요? 세시가 물었어요. 그래, 그렇단다. 내 피냐타란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야호, 그게 어디에 있나요? 빨리 보고 싶어요. 세시가 물었어요. 지금 여기엔 없단다. 오늘 너를 시장에 데리고 갈 거야. 거기서 네 피냐타를 고를 수 있지. 엄마가 머리를 다 닦기도 전에 세시는 막 뛰어나가려고 몸을 당겼습니다. 엄마 품에서 벗어나자 세시는 가비나에게 말하기 위해 달렸어요. 나는 피냐타를 갖게 될 거야. 가비나. 그리고 피냐타를 사러 시장에도 갈 거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냐타를 고를 거야. 그리고 그건 가비나 너의 것이기도 해. 나랑 함께 시장에 가고 싶지? 세시는 가비나가 응 하고 머리를 끄덕이는 걸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세시는 가비나와 작은 쇼를 움켜쥐고 엄마가 있는 부엌으로 다시 뛰어갔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 세시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새로 생긴 아주 큰 시장에 갈 거예요? 아니야, 세시. 포사다에 필요한 물건들이랑 네 피냐타를 사려면 오래된 멕시코 재래시장으로 가야 한단다.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세시와 엄마가 크리스마스 물건들을 내놓은 시장에 들어섰을 때 세시는 한참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밤이면 장난꾸러기 괴물들이랑 예쁜 요정들이 여기 올 거야.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사탕, 장난감, 반짝이는 보석들, 요셉, 속모 마리아, 당나귀, 작은 양, 그리고 소 모양의 색칠한 점토 인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시는 그런 것들을 오래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앞에서 피냐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초와 다른 물건들을 사려고 멈추었을 때부터 세시는 피냐타들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많은 피냐타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피냐타들, 커다란 피냐타들, 그리고 조그만 피냐타들. 세시가 피냐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피냐타들은 모두 살아나서 세시를 반겼어요. 어서와, 어서와, 귀여운 아이야. 피냐타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니?
피냐타들은 이리저리 몸을 돌렸어요. 세시는 피냐타들을 잘 볼 수 있었지요. 네 인형을 우리와 함께 여기다 걸어두지 그래. 그러면 그 인형이 부서지기 전에 바람을 타고 즐겁게 춤출 수 있을 텐데. 명랑한 앵무새가 말했어요. 부서진다고? 안 돼. 이건 진짜 인형이야. 이건 피냐타가 아니야. 세시는 가비나를 꼭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꼬마야, 여기서 혼자 뭐하니? 똑똑한 올빼미가 물었어요. 나는 첫 번째 포사다에 쓸 피냐타를 고르는 중이야. 세시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피냐타들이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세시에게 선택되기를 바라면서 세시를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피냐타들이 귀여운 소녀들의 포사다를 위해서 선택되는 놀라운 일이 가끔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소녀들은 그들을 사랑하니까요. 나를 데려가. 나는 작으니까 네가 잘 데리고 갈 수 있잖니? 한 피냐타가 말했어요. 나를 데려가. 나는 크니까 과일을 많이 넣을 수 있어. 코끼리가 말했지요. 매매, 나를 데려가. 나는 부드럽고 하얀 데다 내가 부서졌을 때 네가 가질 수 있는 멋진 정도 있어. 양도 말했어요. 세시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걸어갔답니다. 갑자기 세시는 멈췄어요. 왜냐하면 다른 피냐타들 위에 크고 반짝이는 금빛 별이 있었거든요. 세시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예뻐.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피냐타야. 그러나 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세시가 잘 볼 수 있도록 반짝이면서 돌 뿐이었어요. 그때 엄마가 세시를 불렀습니다. 세시, 너무 멀리 가 있구나. 기다리렴. 잠시 후 세시의 엄마가 피냐타들 가까이 오자 피냐타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자 세시는 크리스마스 포사다를 위해 물건을 사고 파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세시야, 어떤 피냐타를 갖고 싶은지 결정했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세시는 다시 피냐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시는 그 피냐타들 모두가 사랑스러웠지만 단 하나만 가질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세시는 별을 가리켰어요. 그래, 참 아름답구나, 세시야. 저건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별이란다. 엄마가 말했어요. 세시와 엄마는 큰 별을 사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세시는 그날이 무슨 날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세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세시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날, 바로 포사다의 날이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세시 엄마와 마리아는 옥수수 껍질에다가 건포도가 섞인 달콤한 옥수수 가루를 채우고 찜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 시장에서 사온 환하고 빨간 꽃들로 과일 주스를 물들였습니다. 아빠와 살바도르는 피냐타 놀이를 위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아빠가 세시를 불렀을 때 세시는 작은 장난감에 사탕을 채우는 걸 돕고 있었어요. 아빠는 사다리를 잡고 있었고 살바도르는 앞마당에 있는 두 나무 사이에서 밧줄을 잡아당기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피냐타를 부엌에 있는 두 의자 사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세시 혼자 그걸 채웠어요. 세시는 크고 좁이 많은 오렌지들, 작고 달콤한 레몬들, 땅콩, 예쁜 종이로 싼 사탕들,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설탕 지팡이들을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세시는 안마당으로 가서 아빠와 살바도르가 맛있는 것들로 꽉 찬 별을 밧줄에 묶어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걸 보았어요. 세시야, 여길 봐. 살바도르가 자카란다 나무 옆에서 밧줄 끝을 잡아당기면서 말했어요. 세시야, 눈 가리개를 한 아이들이 피냐타를 치려고 할 때 네 피냐타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아이들을 약올릴 수 있어. 하지만 난 애들이 내 피냐타를 치는 걸 바라지 않아.
내 피냐타가 깨지는 건 싫어. 세시는 말했지요. 아무도 피냐타를 깨뜨릴 수 없다면 그게 무슨 포사다니? 피냐타는 부수라고 만드는 거야. 살바도르가 웃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고 손님들이 모두 도착했을 때 세시는 풍습에 따라 포사다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촌 마누엘과 함께 포사다가 출발하는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당나귀 인형을 들고 가면서 그들은 안마당 주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촛불을 들고 예수의 가족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시를 따랐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들이 허공에 막대기를 막 휘두르자 모든 사람들이 웃었어요. 그러나 좀 더 큰 아이들은 피냐타를 치기 시작했지요. 세시야, 너도 눈 가리개를 해봐. 재미있어. 마누엘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세시는 그렇게 하기도 싫었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세시는 살바도르 가까이 있는 나무 뒤에 가서 말했어요. 애들이 피냐타를 못 치게 해. 내 피냐타가 깨지면 안 돼. 그러나 살바도르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기만 하고 세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갑자기 아주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함치는 소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움켜잡으려고 서로 아웅다웅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내 피냐타를 깨뜨렸어. 세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움직이거나 쳐다보지는 않았어요. 세시는 다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사이에서 세시 세시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 바로 위에는 세시가 본 것 중 가장 밝은 별이 있었지요. 울지마 세시, 나를 봐. 한 작은 소녀가 첫 번째 포사다에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진짜 별이 된 거야. 별이 속삭였어요. 그리고 세시가 쳐다보자 별은 하늘로 날아갔어요. 세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 별을 깨뜨릴 수 없어. 저 별은 항상 나의 별, 나와 가비나의 별이 될 거야. 갑자기 세시는 진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세시는 가비나를 끼고 돌아와서 말했어요. 가비나, 너도 봐. 저 별이 진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깨뜨릴 수 없었어. 사람들이 깨뜨린 건 항아리일 뿐이야. 가비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위해 이 세상에 새 별을 보낸 거야. 봐, 저 별이 우리 별이야. 얼마나 반짝이는지 보이지? 가비나는 별을 쳐다보면서 3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아, 크리스마스 별에 관한 이야기군요. 멕시코에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다니요. 정말 예쁜 이야기입니다. 세시 이야기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